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3일 완성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문제풀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모두 공통 부분만 공부하시면 합격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특정 분야에서는 약 5 내지 10% 정도만 출제되고 나머지 90에서 95%는 정전과 같이 공통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은행 방식은 첫째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야 하고, 둘째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답을 맞출 정도의 이해를 해야 하고, 셋째, 문제를 접하는 순간 정답이 뚜렷이 클로즈업 될 정도로 복습과 반복으로 눈에 익혀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으로부터 했었던 강의를 그 시작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빠르게 스킵하면서 복습 한번 하고 오늘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1번 인공능동 면역에 의하여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감염병은 그랬습니다. 답이 보이시죠?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되어서 한 번 예방접종을 맞으면 평생에 걸리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폴리오, 소아마비죠. DPT 접종과 관계없는 감염병은 그랬습니다. 답이 보이시죠? 네, 답은 패스트입니다. DPT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예방접종입니다. 미생물에 대한 살균력이 가장 큰 것은 그랬습니다. 답이 보이시죠? 미생물의 살균력이 가장 좋은 선이 도르노선이라고 그랬고요. 미생물 살균이 가장 큰 것은 자외선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우유의 초고온 살균법에 가장 적합한 가열 온도와 시간은 그랬습니다. 약 130도에서 140도씨 2, 3초간. 답은 나와 있죠? 4번입니다. 과일,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답은 보이시죠? 예, 4번입니다. 차, 염수산, 나트륨. 6번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보이시죠? 소량 사용하고 최선으로 사용해야겠죠. 다량 사용 안 됩니다.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보존료는 답이 보이시죠? 네, 프로피온산 1번입니다. 다음 중 국내에서 허가된 인공감미료는 허가된 인공감미료입니다. 답 보이시죠? 사카린 나트륨.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인공감미료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돌싱이라고 그랬죠? 사용이 허가된 발색제는 답 보이시죠?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네, 아질산칼륨. 여기서는 뭡니까? 답이 4번이죠. 아질산나트륨. 발색제입니다.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표백과 숙성을 위해서 사용된 첨가물입니다. 답이 보이시죠? 계량제. 2번입니다. 밀가루 제품에서 팽창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트와 베이킹 파우더는 분명한데 소금이냐 달걀이냐는 거죠. 달걀의 남백은 팽창제 역할을 하죠. 답은 팽창제 하지 않는 것은 소금입니다. 중금속에 의한 중독과 증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답이 보이시죠? 납중독, 빈혈 등의 조혈장애입니다. 수미 카이 그랬죠. 수은 중독은 뭡니까? 미나마타병. 카드뮴 중독은 이타이타이병. 카드뮴 중독이 골련화증이죠. 수은 중독은요? 미나마타병. 뭡니까? 안면 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언어장애가 오고 그런 거였죠. 네, 답은 1번입니다. 통조림 식품의 통조림알에서 유래될 수 있는 식중독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고 그랬죠? 답이 보이시죠? 네, 답은 주석입니다. 유해감미료에 속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봤죠? 유해감미료에 속하는 제1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싱이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육류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산성 조건에서 식품 성분과 반응할 때 나오는 발암성 물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아질산염. 아질산염이 산성 조건에서 반응하면 나오는 발암 물질 있죠? 보이시죠? 니트로사민입니다. 조리기구의 재질 중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것은 바로 보이시죠? 네, 알루미늄입니다. 해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해썹 7원칙과 12원칙 5절차를 별도로 여기다 적어봤어요. 한번 눈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썹의 원칙 제1원칙은 HA에 해당되는 거예요. HACCP에서 HA에 해당되는 거. Hazard Analysis, 위해 요소 분석이죠. 두 번째는 CCP, Critical Control Point, 중요 관리점, 요게 되고, 세 번째가 이 중요 관리점에 대한 한계,
예, 그거 어디까지로 한계를 잡을 것이냐는 게 뭐 위험하다고 한없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계 기준 설정하고 그걸 모니터링 해보고 그리고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서 기록 유지하는 것까지. 아, 대강 이렇구나. 그 정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요 둘입니다. 요 둘을 주로. 예, 여기도 한번 쑥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이 정도. 그러면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해석 12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유해 요소 분석이라 그랬는데 어제 됐다시피 이것을 이 지원칙 하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맨 먼저 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팀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12절차의 첫 번째는 해석 팀 구성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7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어디 했죠? 답이 보이시죠? 네. 지금 앞에서도 보셨죠? 해수명령의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해석이라는 것은 원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조, 가공, 유지, 보존, 유통, 조리, 그래가지고 최종 소비자가 입에 들어가는 데까지 여기에 있는 유해 요소와 중점 관리를 하는 것이지 여기 좀 잘못돼도 이걸 다시 회수하는 이런 절차까지를 해석해서 정한 것은 아니다. 18번에 4번입니다. 19번 해썹의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이시죠? 껌. 20번입니다.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오늘 할 부분이 식중독인데요. 잠깐 보면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 섭취하면 생긴다. 맞죠? 발열, 구역질, 구토설사,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세균과 곰팡이, 화학물질 등이 원인물질이다. 예, 세균과 곰팡이가 내는 독소, 그리고 화학물질인 독소, 그것이 원인물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식중독이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이 있다. 이건 아니죠.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것은 다 소인성 이 감염병인데요. 이거는 세균 자체가 들어와서 감염을 하는 것이 세균이 뿜는 독이나 이런 그 독성이 위해를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 분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그 분량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저 뒤쪽에 것을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식중독을 총괄해가지고 한번 낸 것이에요. 이 부분은 식중독을 총괄해 낸 건데 식중독을 나눠보면 세균으로 인해서 오는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독으로부터는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어떤 반응에서는 화학적 식중독, 기타 식중독 해가지고 곰팡이 식중독, 바이러스 식중독. 지금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는 분리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맨 먼저 식중독에서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기타 식중독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식중독인데 이 둘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 일단 크게 봐주시면 감염형 식중독에는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이런 것이 있다. 이 살모넬라 식중독은 원인식품이 어패류, 난류. 난류는 이게 계란류예요, 계란류. 왜냐하면 이 살모넬라 균이 이러한 그 닭이나 뭐 이런 동물들의 그 장에 있다가 이게 이제 항문을 통해서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공에 들어와서 있을 수도 묻어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긴 살모넬라 식중독이고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호염성 세균이에요. 3% 소금물. 그러니까 여름철에 그 뭐 바닷가에서 조개나 뭐 회 먹고 비브리오 걸렸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그 바다에 있는 그런 회 이런 종류의 어패류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이거 대장균 식중독이에요. 우유, 마요네즈 뭐 이런 원인식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이 있는데 이 독소형 식중독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드셔야 돼요.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 뭐 이 황색 포도상구균은 뭐냐면 이 그 포도알이 막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생긴 그런 모양의 그 균이에요. 이 황색 포도상구균의 그 독소인 엔트로톡신의 그 독성 그것이 들어와서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톡신은 이게 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무슨 톡신 하면 이게 전부 다 이 톡신은 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독은 엔테로톡신이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 이 독은
뉴로톡신이에요. 뉴로는 신경이란 말이죠. 이게 신경 독소예요. 엔테로톡신은 뭐냐면은 이 간장, 여기 안 써있나요? 이 간장 독성이에요. 독성이 엔테로톡신은. 근데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늄 식중독은 이 뉴로톡신, 요거는 신경 독소예요. 이 치사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예, 신경 독소고요. 그 다음에 중간형 기타 식중독 웰치균,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에서는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요. 식물성에서는 독버섯, 감자, 청매, 복미나리, 피마자, 녹화씨,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이제 독이 들어와서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거겠죠. 동물성에서는 이 독을 가지고 있는 보고, 그 다음에 모시족의 바지라쿨, 그 다음에 섭족의 대합, 이러한 것들이 독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보고독이에요.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은 뭐 붙여봤죠.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 의도적인 식품 첨가물 같은 것이 들어올 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뭐 과다하게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독성이 유해물질이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의도적이라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농약, 수은, 납 등의 어떤 잔류물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메틸알코올이라는 것이 이 뭐 주정 같은 거예요. 술 만들 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벤조알파키렌, 이거는 뭐 고기 같은 걸 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타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 주류의 그 주정 같은 거예요. 이게 술 만들 때. 이런 것들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기타 식중독은 곰팡이 식중독하고 바이러스 식중독을 적었는데요. 곰팡이 식중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플라톡신이에요. 아플라톡신 간장독이죠. 그 다음에 맥각 중독이라는 게 있고요. 황변미 중독이라고 있어요. 이게 쌀이 누렇게 되는 거예요. 황변미. 그래서 이 곰팡이 식중독에는 아플라톡신, 간장독 중독, 맥각 중독, 황변미 중독이 있고, 바이러스 식중독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있어요. 대강 이 정도로 전체적인 식중독이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기타 식중독으로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이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세균성 식중독, 아까 봤죠? 이 세균성 식중독을 이걸로 해볼게요. 세균성 식중독을 크게 나누면 뭐라고 했습니까? 감염형 식중독하고 독소형 식중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는데, 감염형 식중독에서 아까 봤죠?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피부리의 식중독, 경화성 대장균 식중독. 독소형에서는 좀 전에 본 것처럼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늄 식중독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대부분 묻는 것이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것이 감염형이고 어떤 것이 독소형이냐, 이걸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감염형 식중독에서는 맨 먼저 살모넬라 식중독이 있어요. 이 살모넬라는 열에 약해서 60도씨에서 30분만 가열해도 죽어요. 그리고 이건 어패류, 난류, 우유, 채소 등의 이런 식품을 원인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장염은 아까 봤죠? 3 내지 4%의 소금을 넣은 바닷물이에요. 바다에 있는 그 어패류, 뭐 조개라든가 주로 어패류, 조개 같은 이런 걸 삶지 않고 그냥 먹으면 걸리는 것이 이제 비브리예요, 비브리요.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에서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황색 포도상 규균이라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이런 균이에요. 이거는 엔테로톡신이라는,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이에요. 이게 아주 열에 강해요. 포도상 규균 자체는 열에 약해 빨리 죽어요. 그런데 이해가 낳은 이 독성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잠복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은 이 클로스트리디움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클로스라는 게 뭐죠? 이게 폐쇄되다 이런 말이에요. 비슷하죠? 클로스트리디움 이러면 이게 비슷하죠? 이건 주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폐쇄성. 그러니까 통조림 안에 이미 통조림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런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독소가 뭐냐면 뉴로톡신인데요. 이 뉴로라는 말이 이 신경이란 말이에요. 이 신경계 계통의 독성이에요. 이거 자체는 열에 약해요. 그런데 이 아포라는 게 뭐죠? 포자, 그 종자죠. 그 아포는 또 열에 강해요. 굉장히 이건 치사율이 높아요. 잠복기가 길고요. 이거 주로 통조림.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문제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느냐?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감염형 식중독은 그 균 자체가 들어와서 어떤 그 장 내에서
장독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장독소를. 이게 감염형이에요. 근데 독소형 식중독은 뭐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빵이다 그러면 황색포도상 구균 식중 죄송합니다. 황색포도상 구균이든지 이걸 줄여서 보툴리늄이 할게요. 이 보툴리늄 균이든지 이 균들이 여기에 침입해서 이미 여기에 이 빵이나 이런 음식물에 뭘 했냐면 여기 독소를 형성해 놨어요. 이 독소를. 근데 이 독소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중독을 일으키겠죠.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통조림 안에서 뉴로가 보툴리눔이라는 이 세균이 뉴로라는 이 톡신 덕을 여기다 생산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을 경우에 바로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주로 이 독소형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아요. 바로 그 독소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감염형 식중독은 아주 소량이 들어와서도 적은 균이 들어와서도 들어와서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이변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잠복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별을 좀 해두시면 될 거예요. 얘는 사실 밖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독소를 만들어내는지 독소 이름도 없어요. 얘네들은 있죠. 엔테로톡신, 뉴로톡신.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그 덕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해를 입힌다. 얘네들은 독소는 독소인데 세균성 식중독이니까 독은 있어요. 근데 밖에서 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장에 붙어가지고 장독소를 만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연관지어서 풀어보면 풀릴 거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 조금 전에 봤었죠. 이것은 독소가 엔테로톡신이라고 그랬어요. 열에 강하지만 포도상균 자체는 약해요. 80도씨에서 30분만 가지고 죽어요. 이건 어떻게 오냐면 화농성 질환이에요. 이게 화농성. 이게 뭐냐면 손이나 이런데 상처가 났을 때 고름 잡히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상처를 입은 채로 어떤 조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균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에요. 그래서 이 화농성 질환자, 손에 상처를 입거나 이러면 조리사가 조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균이 포도상 구균인데 이 포도상 구균이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소를 내어서 이 독소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잠복기가 1시간에서 6시간으로 가장 짧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독성이 퍼지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이건 주로 통조림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독소는 누로톡신이에요. 이건 신경독소예요. 이것도 열에 약해서 80도씨에서 30분만 가열하면 죽어요. 그렇지만 아포는 안 죽어요. 아포는 포자, 종자죠. 그건 열에 강해가지고 120도에서 20분간 가열해야 죽어요. 잠복기는 길어요. 12시에서 36시간이에요. 원인식품은 햄, 소시지, 병조림, 통조림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인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게 머리고요, 뭐 이게 다리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그 장에 입을 통해서 장에 들어왔겠죠. 장에 들어와서 신경 독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신경은 거슬러 올라가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머리 어떤 신경들을 이상을 시켜야 이게 이제 신경 같은 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잠복기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복기가 길어요. 이거는. 그래서 잠복기가 가장 긴 것은 그렇게 나오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을 고르셔야 되고,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그러면 황색 포도상 규균 식중독, 즉 엔테로톡신이 요 포도상 규균을 고르셔야 돼요. 이거는 1시간에서 6시간으로 독소가 바로 작동을 하고, 요거는 12시간에서 36시간으로 들어왔다가 이 독소가 아마도 이제 이 머리 쪽에 있는 신경 독소의 메인 쪽으로 들어가서 이상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길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꼭 기억해 주실 것은 포도상 규균은 어디서 온다? 화농성 질환.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통조림. 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성된 독소다. 그리고 이것은 뉴로톡신, 즉 신경 독소로서 치명률이, 치사율이 가장 높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1번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한번 잘 보시면 뭔가 보이시나요? 조금 전에 좀 봤었죠? 답은 우선 답부터 제가 찍어볼게요. 답은 어디입니까?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이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답은 3번이죠. 아까 보셨듯이 감염형 여기에는 감염형 세균성 독소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독소형이 있다고 그랬죠. 이 감염형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살모넬라, 양념 비브리오, 그 다음에 대장균 이렇게 있었죠. 이 독소형에는 뭐가 있었어요? 황색 포도상균, 포도송이처럼 생긴, 또 하나는 통조림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던 뭐였어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죄송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 두 가지가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하고 클로스트리디움 식중독이 어디에 속해 있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속해 있나? 독소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균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독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황색 포도상균 이것이 바로 독소형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은 그랬어요. 좀 전에 보셨죠? 어떤 거라고 그랬나요? 통조림 등에서 생성되는 뉴로톡신에 의한 그 세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이라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전체를 좀 이해를 해야만 이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구 감염병, 이거는 이 소화기계 감염병, 제가 밑에다가 이제 해설을 좀 단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이 둘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경구 감염병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대부분의 그 세균들을 봤었죠. 그 균의 양에서 보죠. 균의 양에서 보면 경구 감염병은 적은 양의 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근데 세균성 식중독은 일단은 균이 적어서 독소가 얼마 없으면 그 독소가 인체에서 강한 영향력을 못 미쳐요. 상당한 독소가 있어야 돼요. 상당한 독소가 있으면 상당한 양의 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많은 양의 균과 독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경구 감염병은 이거는 독소가 아니라 그 균 자체가 들어와서 어떤 이제 건강에 위해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양이 적어도 들어와가지고 번식을 하면 그 장내에서 번식하면서 위해를 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균의 양에 있어서 경구 감염병은 적은 양의 균으로도 감염해서 할 수 있는데 세균성 식중독은 많은 양의 균이 상당한 독소를 내뿜어줘야 그것이 인체에서 어떤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잠복기를 보면 경구 감염병은 세균성 식중독에 비하여 길어요. 왜냐하면 얘는 조금 들어와서도 안에서 지가 번식을 해서 많은 세균을 낳아야겠죠. 그래서 이건 잠복기가 길어요. 그런데 세균성 식중독은 뭐예요? 이미 형성된 독이라든가 상당수가 들어와서 많은 양의 균이 들어와서 이미 독소를 형성해 놓은 거, 이건 바로 독소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죠. 짧아요. 이것에 비해서 짧죠. 면역성에 있어서 보면 경구 감염병 세균성은 대부분 면역성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면역성이 있어요. 근데 세균성 식중독, 이 독은 대부분 면역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독 먹고 뭐 걸렸다, 뭐였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그 면역이 되냐? 대부분 면역성 없어요. 자, 2차 감염. 세균성 감염병은, 경구 감염병은 있지만 작아요. 2차 감염. 근데 세균성은 아예 감염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독에 의해서 자기 혼자 걸리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풀어보죠. 경구 감염병은 다량의 균으로 세균성 식중독은 소량의 균으로 발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경구 감염병이 뭐예요? 수인성 감염병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뭡니까? 소량의 균으로도 들어와서 번식해서 하면 돼요. 식중독은요, 다량의 균이 이미 상당한 독을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래야 경과성 위해를 가겠죠. 이건 틀렸죠.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많고, 세균성 2차 감염이 많나요? 거의 없다고 그랬죠. 식중독을 봐요. 식중독. 경구 감염병은 거의 없다. 있지만 작다고 그랬죠. 거의 없어요. 경구 감염병은 면역성이 없고, 경구 감염병 면역성이 없고 대부분 있다. 세균성 식중독은 거의 없다.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고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길다 그랬어요. 자, 세균성 식중독 이거죠. 잠복기가 어떻지 않습니까? 짧아요. 왜죠? 이미 만들어진 독소가 바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바로 탈이 나죠. 그런데 감염병은 이 세균은 들어와가지고 번식을 해서 세균 자체가 몸에 어떤 유해를 가기까지 잠복기가 좀 길어요. 이게 지금 잠복기가 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다음입니다. 감염형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또 나왔죠.
아까 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또 볼게요.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 식중독이 있고 독소형 식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이 둘을 분별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와요.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세균성 식중독인데 세균이 어떤 작동을 해서 식중독을 일으켜요. 일으키는데 하나는 감염형이고 하나는 독소형이에요. 감염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장 내에서 장내 독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모넬라가 들어와가지고 장내에서 독소를 만든다. 장염 비브리오가 균이 들어와서 장내에서 독소를 만든다. 병원성 대장균이 들어와서 어떤 독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황색 포도상 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균이 만들어 놓은 이미 식품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독소가 있어요. 독소가. 이 독소가 있는 제품을 먹는 거예요. 그럼 독이 바로 퍼지겠죠. 그래서 이건 짧아요. 주기가, 잠복기가 짧아요. 자, 이것의 독소는 엔테로톡신이다. 포도상 균은 열에 약하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주로 뭐라? 이건 밀폐된 곳. 그렇게 보면은 통조림. 통조림이 주로 많이 있다. 혐기성이라고 그러죠. 혐기성은 뭡니까? 산소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폐된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통조림 안에서 어떻게 독소를 생성하지 하지만 생성한단 말이에요. 이 세균 자체가 혐기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치사율이 가장 높아요. 뉴로톡신이라는 거. 자, 이 정도 보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감염형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 그랬어요. 감염형 식중독이 어디에 속하는가 봐보세요. 요거죠?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요게 죄송합니다. 이런 게 들어와서 이런 것이 들어와서 원인이 돼서 식중독을 일으킨 것을 감염형 식중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들어와서 식중독을 일으킨 거. 이것을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뭐예요? 포도상 균은 여기에 속하죠. 독소형 식중독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골라내라 이런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죠? 답은 4번이에요. 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및 예방 및 확산 방지법을 틀린 것은 밑에 있는 참고를 좀 보시죠.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아요. 바이러스 자체가 제일 작죠. 그리고 공 모양인 구형이에요. 급성 위장염을 일으켜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있으나 2, 3일 후면 자연 치유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노로바이러스는 이 하나를 안전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 자연 치유된다. 심각한 게 아니다 이거죠. 예방 대책은 끓여 먹으면 돼요.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오염이 의심되는 그런 지하수 사용을 금한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 하나 알아둘 거. 2, 3일 후면 자연 치유된다. 봅시다. 오염 지역에서 체천 어필은 85도씨 이상, 85도씨 이상 1분 이상 가열하면 된다. 항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 3일 후면 치유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오염이 의심되는 지하수 사용 자제하고 가열 조리한 거, 조리한 음식물 또 맨손으로 만져도 또 묻을 수 있는 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답은 그냥 보였죠? 바이러스 백신 접종할 정도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2, 3일 후면 치유되는 병이다. 노로바이러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행정적 조치는 답은 보이시죠? 식중독 발생 신고 먼저 해야 되겠죠? 원인식품 폐기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이건 보존했다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발생 신고 먼저 한다. 6번에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혐기 상태에서 생산된 독소에 의해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세균성 식중독은 봤죠? 혐기 상태, 산소를 싫어한다. 클로스트리디움 들어오죠? 밀폐된 통조림 거기서 나오는 신경 독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뉴로톡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오죠? 뭡니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이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입니다. 메틸알코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틸알코올 식중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봅시다. 메틸알코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류가 발효될 때 팩틴으로부터 생성되는 주류, 술 만들 때요. 과일주나 정제가 불충분한 에탄올이나 또는 증류주에 미량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특징은 에틸알코올과 같은 메틸알코올인데 에틸알코올과 같은 냄새와 맛을 가진 액체로서 인체에 흡수될 때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되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독되면 어떠냐? 10 내지 15ml를 섭취했을 때 두통, 현기증, 구토, 설사, 시신경염증으로 실명할 수도 있고요. 30에서 100ml를 섭취하면 어떻게 되냐? 마비, 호흡곤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메틸알코올 중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메틸알코올
중독, 메틸알코올 중독에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술이죠. 술 만들 때 불충분한 에탄올이나 증류지에서 함유되어 있는 거, 이것이 메틸알코올이에요. 이걸 메탄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탄올. 자, 에틸알코올과 같은 내음소 맛을 가진 액체이다. 맞죠? 죄송합니다. 인체에 흡수 시 포름알데히드로 변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죠? 10 내지 15ml 섭취하면 두통, 현기증,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죠? 자, 석유, 석탄 등을 태울 때 불안전 연소로 생성된다. 이게 아니에요. 답은 이건데요. 그 밑에 제가 벤조알파피렌을 써놨죠? 벤조알파피렌, 이건 뭡니까? 이 발암물질이에요. 뭐 탔을 때. 그래서 그랬어요. 석유나 석탄이나 목재, 식품의 훈육. 이 훈육은 뭐에 태운 거예요. 이 태운 고기 등을 이걸 태울 때 불안전 연소로 생성되고 발암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뭐 고기 탄 거, 이런 거 뭐 잘라버리고 먹죠? 왜요? 이 벤조알파피렌이라는 발암성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석유, 석탄 등을 태울 때 불안전 연소로 생성된다. 그러면 이게 벤조알파피렌이라는 발암성 물질을 설명한 것이지 에틸알코올이라는 발암성 물질을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다음, 식품과 그 유독 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이제 이 독성은 좀 A주시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 자연독 식중독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식중독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자연독 식중독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독이에요. 그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어요. 버거 태어날 때부터 얘 독 가지고 나왔어요. 모시조개, 섭조개 이런 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체 내서 어떤 독을 생성을 해요. 식물성, 독버섯, 날 때부터 이게 독버섯이에요. 감자, 청매, 피마자, 목화씨 이런 건 다 자연적으로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동물성 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버거예요. 버거는 원인 독소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거예요. 외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알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버거독에 중독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토, 지각이상, 호흡곤란, 호흡마비, 사지마비, 청색증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전되면서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하다가 이제 눈도 흐려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에 이상이 와요. 지각 이상이. 그러다가 숨이 가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에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멈추려고 그러죠. 그리고 사지마비가 오면서 굳어져요. 청색증이고. 이렇게 해서 치사율은 50에서 60%예요. 이런 경우에 병원을 빨리 모시고 가서 응급처치에 산소호흡이라도 시키면서 어떤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돼요. 어쨌든 버거 중독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이 독성이 원인 독소다. 이 독소가 중독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이건 전부 다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항목들이에요. 치사율이 아주 높다. 이 정도고요. 다음에 조교류 중독을 볼게요. 모시조개, 바지락, 굴 이런 데 들어있는 독소가 베네루핀이에요. 베네루핀. 특별히 이것은 뭐 5, 6월 포자 형성할 때 더 강한데요. 모시조개, 바지락, 굴에 들어있는 독소를 베네루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조개, 홍합, 대합에 들어있는 원인 독소를 삭시톡신이라고 한다. 이게 물어볼 때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못 맞춰요. 다음, 식물성에서는 독버섯에 들어있는 독을 무스카린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 다른 독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걸 다 더 적으면 이건 이제 독버섯 연구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시험에서 묻는 거, 그 정도. 더 깊이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대강 맞추든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감자 중독, 솔라닌이라는 독소예요. 썩은 감자는 셉신이에요. 청매, 이 덜 익은 매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뭡니까?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예요. 피마자에 들어있는 독소는 리신이라는 독소예요. 모카씨에 들어있는 독소는 고시폴이라는 독소예요. 여기에서는 다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외우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물성 식품의 버거는 테트로독신, 모시조개 바지락 굴은 베네루핀, 섭조개는 락시톡신, 독버섯은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썩은 감자는 셉신, 청매, 아미그달린, 피마자, 리신, 모카시, 고시풀. 이거 외에도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이제 이 정도인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제 친구 복태가 생각이 났어요. 조금만 제 친구 복태가 생각이 났는데 이 친구가 버거를 먹고 잘못돼서 좀 정신이 갔어요. 이 복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목포에 있는 목포고등학교 목고를 나왔더라고요. 목고를. 근데 어느 날 얘가 어린아이 때 있는 베네쪼글이라는 게 있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베네 쪼고리. 이 베네 쪼고리를 입고, 베네 쪼고리를 입고, 감자를 들고 오면서, 감자를 한 바구니 들고 오면서, 뭐 솔라시도, 그러고, 노래를 부르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감자를 좀 먹어보라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게 썩은 감자예요. 썩은 감자라서 내가, 이게 팩인데 이게, 이렇게, 하고,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동무대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 동무대를 만들어주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피리를 불면서, 노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무슨 노래를 할 건데? 그랬더니, 뭐, 신청하 같은 청하라는 노래를 하겠대요.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하고 나오다가, 바로 옆에 포장마차에서 홍합을 파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홍합을 파니까 이건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랬더니,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른뒤, 삭신이 아파가지고, 그냥 들어가 쉬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이야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줄거리 한번 말해볼게요. 아주 오래된 복태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뭐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저하고. 근데 얘가 그 어릴 때 입는 베네 쪼고리를 입고서 감자를 한 바구니 들고 올라시도 노래를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더러 감자를 한번 먹어봤더니 이게 썩은 감자예요. 그래서 쎄하고 뱉어버렸어요.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좀 동무대를 마련해달라. 동무대를 마련해주면 뭐 할 건데? 그러니 자기가 피리를 불면서 청하라는 노래를 부르겠다. 무슨 노래 부를 건데? 그랬더니 이 청하라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다가 포장마차에서 같이 홍합을 팔길래 홍합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랬더니 삭신이 쑤셔가지고 삭신 아시죠? 몸을 삭신이라고 했었는데 삭신이 쑤셔가지고 그냥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갔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봅시다. 이거는 버거예요. 죄송합니다. 얘는 버거입니다. 버거는 버거. 테는 테트로도톡신이에요. 테트로도톡신. 즉 버거의 덕은 테트로도톡신이에요. 얘가 목고를 나왔어요. 목은 이 목화씨예요. 목화씨의 덕은 고시폴이에요. 목화씨, 고시폴. 그 다음에 얘가 베넷 쪼고리를 입고 왔는데 이 베넷은 뭐냐면은 이 베넷 쪼고리가 모시족이에요. 그래서 모시 베넷을 입었어요. 모시 베넷. 모시로 만들어진 베넷. 죄송합니다. 모시로 만들어진 그 어렸을 때 입던 그런 베넷 쪼고리 맞지도 않는 모시 베넷을 입고 왔어요. 모시 베넷. 이 모시 조개가 이 베네루피라는 이 모시 조개가 베네루피라는 독소예요. 베네루피. 감자를 두면서 솔라시도 노래를 부르고 와요. 이 감자에 들어있는 독소가 뭐예요? 솔라닌. 감자, 솔라닌. 먹어보니까 썩은 감자예요. 썩은 감자에 있는 독이 셉신이에요. 팩하고 뱉었는데 셉하고 뱉은 거예요. 셉신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아니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동무대를 좀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이 독이 독버섯이에요. 동무대의 무는 무스카린이에요. 무스카린. 동무대를 만들어주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피리를 불면서 노래를 부르겠다. 노래는 뭘 부를 건데? 청아, 신청아, 뭐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청아라는 노래를 부르겠대. 이 피리의 피는 피마자예요. 리는 리신이에요. 피리. 청아. 이 청은 뭐예요? 청매예요. 청매. 벌리금 매실 같은 거 살고 이런 거예요. 아는 아미그달린이에요. 요 아미그달린이에요. 청매, 아미그달린.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홍합이랑 한 그릇 먹고 가자. 포장마차가 있어서 그랬더니 삭신이 쑤셔서 그냥 가겠다. 홍합. 홍합 있죠? 섭족이라고도 하고요. 대합이라고도 해요. 대합도, 홍합 대합이 다 같은 거예요. 자, 이 오늘독소가 삭시톡신이에요. 삭신은 아닌데, 비슷하죠? 삭신이 쑤셔서 그냥 하겠다. 홍합이랑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냥. 뭐, 이거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너무 안 외워진단 말이지, 이게. 어떤 연관성도 없고. 의도적으로 외우려니까, 자, 복태라는 친구가, 복태.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 먹고 동창이에요. 목은 목화씨, 고는 고시폴. 목화씨의 덕은 고시폴. 얘가 베넷을 입고 나타났어요. 모시로 만든 베넷 쪼고리를. 뭐예요? 모시족에는 베네루핀. 그 다음에 감자를 들고 오면서 솔라시던 노래를 불러요. 감자 있는 독은 솔라신이에요. 썩은 감자를 주면서 먹어버려서 cep하고 뱉어버렸어요. 썩은 감자의 독은 셉신이에요. 자기한테 동무대를 마련해달래요. 동무. 독은 독버섯, 무는 무스카린이에요.
뭐 할 건데 했더니 피리를 불면서 청아라는 노래를 부르겠대요. 피의 피는 피마자예요. 피마자인 독은 리신이에요. 리. 그 다음에 청아라는 노래를 부르겠대요. 이 청은 청매예요. 아는 아미그달린이에요. 덜 익은 청매나 이 살구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미그달린이에요. 다음. 노래가 끝나고 나오면서 포장마차에서 홍합이라는 걸 먹고 가자 그랬더니 삭신이 수에서 가겠다. 홍합에 들어있는 독이 삭시톡신이에요. 이 정도로 해서 외울 수 있으면은 외워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죠. 이제 풀 수 있겠죠? 식품과 그 유독 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감자 중에서 솔라시도 솔라닌 맞죠? 피마자, 요것은 리신이에요. 리신. 피리를 불면서 피마자 리신. 독미나리, 아까 배우지 않았죠? 독미나리 시키톡신은 맞아요. 청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뭔 노래를 부를 건데 청하라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청매는 아미그달린이에요. 청매에 들어있는 독은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곰팡이 독소와 독성을 나타내는 걸 잘못 연결한 것은 이건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하나만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플라톡신이 곰팡이 독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 아플라톡신의 독은 식용독이 아니에요. 이 아플라톡신의 독은 장독소예요. 간장독이에요. 간장독. 신경독이 아니고 간장독. 나머지는 이 곰팡이독인데요. 이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건데 이거 외우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눈도장 찍어내세요. 오프라톡신 간장독이고 시트리닌 신경독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 것은 주로 요거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두는 거예요. 곰팡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소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인데 이것은 간장독이다. 간장독이다. 그 정도. 이 간은 아픈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통증을 잘 못 느낀다고 그래요. 아플라? 뭐 비슷한가요? 아플라톡신, 간장독. 그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음, 곰팡이독으로서 간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조금 전에 본 거죠? 뭐라고 했어요? 곰팡이독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간장독, 아플라톡신. 이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황변미 중독을 일으키는 오염미생물을 아까 봤죠? 뭐라고 했어요? 쌀을 누렇게 만드는 거? 곰팡이. 1번이에요. 노로바이러스의 설명으로 틀리는 거. 아까 노로바이러스 봤죠? 백신 맞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네, 자연치유 되니까 2, 3일 있으면. 자연치유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틀렸죠. 크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매우 작다고 그랬죠? 구형이라고 그랬어요. 급성 위장염 일으키고요. 감염되면 설사복통, 두통. 2, 3일이면 자연치유 된다. 14번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맞습니다.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맞죠? 국민의 보건이 이바지 맞죠? 부정식품의 제지한 가중처벌 그랬어요. 이거 뭐 벌 주려고 식품위생법 만드는 건 아니죠. 설령 뭐 부칙이나 이런 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만든 목적하고 관계가 직접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목적은 이런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떤 벌을 주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아니에요. 더구나 가중처벌을 하려면 이게 특별법이라 이러는데요. 그래서 답은 이게 아니에요. 벌 주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봤죠? 이게 나타나 죄송합니다. 기, 용, 포 그랬죠? 식품 첨가물, 용기, 뭐 포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닌 거 뭐라고 그랬어요? 식품위생법상에서 의약품이 아니에요. 의약품은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답은 이번에 2번이에요. 다음,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몇 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인가? 이건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식품위생법 2조 12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영리라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정 다수인에게 정해졌어요. 사람이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불러서 밥 주는 게 아니고요. 밥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왜요? 유치원 아이들 정해져 있죠? 회사, 구내식당, 사람 정해져 있죠? 예, 특정 다수인이에요.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강목요원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요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국가직 공공기관, 그 밖에 후생기관 여기서 밥 먹는 사람들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특정 다수인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가지고 뭐 떼돈 벌었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 묻는 게 뭐냐면 1회에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예요. 여기서 묻는 건 뭐예요? 1회 몇 인 이상에게 50명 이상에게. 근데 이걸 묻지 않고 이런 걸 섞어서 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특정 50명 이상에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정 다수인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요. 비영리. 불특 아니 특정 다수. 일시적 기분 좋으면 아니 계속해서.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17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위생적 취급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식기용포 뭐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국무총리에게 속해 있어요. 총리형으로 나와요. 이 부령 같은 것은 전에는 이게 부에 속했었죠. 근데 총리 직속으로 되면서 이건 총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18번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감시원의 증거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감시원이에요. 자,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 확인지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안 받았으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건 감시원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의 이행 이거 해라 이걸 감시원이 하는가? 아니에요. 건강진단을 감시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의사가 해야 되고 위생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어떤 교육적 그런 뭐 교사 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요 뒤를 잡아야 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안 받았으면 받으라고 말하는 확인지도 이런 거예요. 이게 감시원 임무예요. 여기도 보면 확인지도라고 나왔죠. 예. 조리사 및 영양사가 법령을 준수했는지 이행 여부라고 확인지도해라. 이런 거예요. 사실관계 이런 거예요. 영업소 폐지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가서 간판 떼내는 거 이런 거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거죠.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치. 이렇게 포괄적인 것을 감시원 해야 될까요? 이건 감시원 임무가 아니에요.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치가 도대체 뭔 줄도 모르겠고요. 감시원한테는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이거 확인하고 지도해봐. 교육받았는지 확인해봐. 거기 간판 떼버려. 뭐 이런 거예요. 18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19번입니다. 일반 음식점 중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답은 보이죠? 시장이에요.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식약처장, 또 자치도지사, 제주도 도지사 같은 경우도 구청 없는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이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식약처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죠. 19번의 1번이 정답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점은 이거 그냥 아시겠죠? 북어조리하면 하려면 이게 북어조리사가 있어야 돼요. 보고죠, 보고. 보고조리사가 있어야 돼요. 유흥주점, 단란점 이거 안 해도 돼요. 조리사를 두으라는 건 보고조리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채널은 조리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동영상을 제작으로 조리기능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래 조리사 여러분들의 역할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